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사람 책 모델은 음악가 중의 음악가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진짜 음악적인 지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큰 특성으로는 베토벤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음악가였기 때문에 음악을 접할 기회들이 많았고 악기를 배우거나 또 노래를 할 기회들이 많았죠. 그 속에서 비범하게 음악적인 그런 지식들을 빠르게 그리고 잘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눈여겨봤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주위에 많은 음악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다 보니까 함께 연주해야 하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대표적인 일화로 챈발로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챈발로가 뭐냐면요, 피아노의 전신인 예전의 악기예요. 근데 이 챈발로는 옛날에는 악기 기술이 좀 많이 발달하지 않았다 보니까 날씨에 따라서 음이 조금 더 이렇게 처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음씩 다 내려가 있는데 이것을 조율을 빨리빨리 해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연주를 할 때 아직 미처 조율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귀족들이 얼른 연주를 해달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다들 음악가들 어떡하지? 조율사를 지금 불러도 이미 늦는데. 그랬을 때 어린 꼬마 베토벤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연주를 했는데 반음씩을 모두 높여서 그래서 연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감쪽같이 악기가 조율이 안 됐다는 걸 모른 거예요. 조바꿈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악보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곡을 그대로 반음을 높여가지고 모두 다 연주를 하니까 이게 어린아이한테는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음악이 모두 다 머리에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악기 연주가 그냥 언어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상태였던 거죠. 굉장히 위대한 음악가들을 보면은 주위에 음악가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토벤의 경우도 아버지가 궁중 음악가였고 그렇다면은 이게 아주 전문적인 음악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음악을 접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음악가이다 보니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점도 있었어요. 당대에 아주 인기리에 있었던 아이돌 음악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차르트. 모차르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신동소리를 듣고 주위에 귀족들이 막 모여들어서 엄청난 돈을 주면서 연주를 해보라 이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계속 연습을 시키면서 맹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어린 시절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이 옆에서 음악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베토벤이 행복하게 성장하지 못했고 굉장히 자신의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는 그리고 권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약간 삐딱한 성향을 갖게 된 것이 아버지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회고하는 편지글이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행복하게 연습을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아버지가 아이를 이제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시켰던 것 그리고 그 부분이 이 아이한테는 되게 힘겨웠다라는 것들을 기록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베토벤한테는 굉장히 큰 경쟁심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냐면 베토벤의 일화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피아노 배틀이 되게 있었었는데요. 원래는 사실은 하이든의 제자로 이제 어렵게 들어가서 하이든 선생한테 이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이든이 워낙 셀럽이다 보니까 당시에 연주를 하러 다니고 많이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사실 베토벤을 많이 돌봐주지를 못했어요. 하이든 선생님이 가르쳐서 데뷔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히려 직진 코스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어떻게 하면 많은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예술계에 등단을 할 수 있나 그 방법을 떠올려 보니까 귀족들이 당시에는 그런 음악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귀족들이었고 그들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콘서트를 열거나 음악 배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리에 있었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것들을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연주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굉장히 혁신적인 음악적 연주를 해요. 그때 당시에 그걸 들었던 귀족들은 너무 쇼킹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연주자가 없었던 거예요. 다들 귀족들의 어떤 분위기를 맞추느라고 부드러운 아름다운 음악 정도로 했는데, 베토벤은 기괴하다 싶을 정도로 음악을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스꽝스러울 뿐만 아니라 혁신적이고, 그리고 파격적인 음악적인 화성들을 써가면서 즉흥 연주를 하는 모습이 타고난 음악적 능력과 그리고 놀라운 연마된 그런 능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경지로 연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우수한 음악가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베토벤을 왜 음악가의 음악가라고 할까요? 네, 첫 번째는 음악에 대한 인식을 바꾼 첫 번째 음악가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소파에 기대서 듣던 음악을 청중들이 들었던 귀족들의 음악 자세가 베토벤의 연주를 들을 때는 아주 똑바로 허리를 펴고 그리고 음악을 몰입해서 연주자들의 연주를 이렇게 듣는 자세로 바뀐 그런 그림이 유명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음악가들은 귀족들을 위해 귀속된 음악가가 아니라 음악을 만드는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콘서트홀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귀족들의 거실이라든지 저택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향연이었다면, 그리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음악이었다면, 순수하게 음악을 듣기 위해서 콘서트홀이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음악 무대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베토벤을 음악가들의 음악가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음악에 대한 포지션을 바꾼 최고의 음악가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작곡가로서 이 자신에 대한 작품에 대한 애정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작품들을 이렇게 귀족들을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작곡가들도 그다지 음악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들고 그냥 흩어놓고 있었었는데, 베토벤은 자신의 음악을 만들 때마다 오프스 넘버, 즉 작업 넘버를 준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낳을 때마다 이것은 나의 음악적인 심혈을 기울여 만든 창작물이라고 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차르트가 굉장히 유명한데, 정작 모차르트의 작품은 본인이 작품 넘버가 없어요. 후세에서 이것을 정리한 쾌헬이라는 분이 정리를 하면서 이게 아마 이때 만들어진 것 같고 후에 만들어진 것 같고 해서 넘버가 붙여져서 쾌헬 넘버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토벤 이후부터 오프스 넘버가 붙여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음악가들의 음악가라고 하냐면, 베토벤 때부터 음악 작품 세계에 음악가의 마음과 그 사람의 표현의 의지를 주관적으로 담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신의 음악 세계를 음악에 담았다는 면에서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자신의 음악이 아닌 아름다운 음악, 누군가의 마음과 어떤 그런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보조적인 거였다면, 베토벤 때부터는 음악 속에 자신의 솔직한 마음, 그러니까 증오의 마음, 불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식의 굉장히 희노애락의 마음을 작품 속에 담아서 베토벤 때는 금지됐던, 그 이전에는 금지됐던 화성, 증화음, 감화음 이런 것들까지도 과감하게 들어가니까 그 음악이 굉장히 그 이전보다 놀라운 정도로 그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파격적인 것들,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걸 연주하려고 하니까 당시의 악기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악기 개량에도 큰 기여를 하게 돼서 피아노 기술이 아주 발전했다고 해요. 베토벤의 작품들 보면 여러분 비창 같은 소나타를 보면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열정 막 이런 것들 보면은 피아노를 거의 때려 부실 것 같은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나오니까 그 전에 악기로는 안 돼서 점점 악기 기술력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베토벤에 대해서 음악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이전의 세대와 음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해보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베토벤은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 좋았지만 그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지만 자기 성찰 지능을 개발해서 내가 어떤 음악가이기를 원하는지를 늘 성찰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었고 음악계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독보적인 음악가 중에 음악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음악가들 중에도 가장 최고로 존경하는 음악가로서 단언컨대 1위로 꼽히는 음악가 중에 하나가 베토벤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음악적 지능을 펼치는 방법, 그리고 베토벤이라는 위대한 음악가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음악 지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스카이 인턴십에서는 실제의 음악가를 여러분들에게 초대할 예정입니다. 음악가가 어떻게 오늘날 자신의 재능을 이렇게 멋지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청중들과 소통해 가면서 펼쳐가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우리 스카인턴십에서 음악적 재능을 펼쳐가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교감하는 음악가로서 성장하는 비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